공격 축구를 표방하는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하에서 손흥민이 개막전을 앞두고 날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케인의 이적 사가가 결국 미넨으로 끝을 맺으면서 손케라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흥민을 필두로 팀이 꾸려지게 되는 모양새인데요. 손흥민을 위해 지난해 부조화를 이뤘던 페리시치는 백백업으로 전락되는 상황이고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손흥민의 한 시즌 뒤의 거취에 대한 힌트까지 나오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의 이적을 두고도 담담하게 결과만 알려달라고 구단에 요청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격적으로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적한 센터백 반더벤과 로메로가 주전으로 수비를 지키게 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는 지난 시즌 말도 안 되는 골을 너무 쉽게 헌납한 에릭 다이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포스테코글루의 측면 자원 활용 방식인데요. 프리시즌 웨스트햄을 상대로는 세르히오 레길론, 헤드로 포로를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후반 데스티니 우도지, 에메르송 로얄로 바꿨습니다. 라이온 시티전에서는 우도지, 포로를 선발로 배치했고 레길론, 로얄에게 후반 기회를 줬습니다. 샤흐타르를 상대로는 우도지, 로얄이 선발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단골이었던 샤흐타르는 준실전에 가까웠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제임스 매디슨, 손흥민, 케인, 파페사르 등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교체하면서도 좌우 측면 수비는 그대로 뒀습니다. 바르셀로나전에는 레길론, 포로로 구성의 풀타임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많이 뛰며 공격 성향이 있는 포로는 사실상 오른쪽 측면을 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측면은 우도지와 레길론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르셀로나전 레길론의 앞선에는 이반 페리시치가 있었습니다. 주전인 손흥민과 호흡한 우도지의 선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우도지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 특별한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는데요. 우도지는 지난해 우디네세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다시 우디네세로 임대를 다녀오면서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잡는 방식을 다시 알고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 구단의 자체 방송인 스퍼스 플레이를 통해 손흥민이 전방에 있으면 저는 안쪽에 위치한다. 손흥민이 안쪽에 있을 경우 저는 바깥쪽에 위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동선 분리로 각자의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 공격 성향이 있는 이반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으로 등장하면 손흥민은 수비하느라 공격력 감퇴라는 부작용을 얻었던 터였습니다. 수비보다 공격으로 승부수를 던진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략에 우도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퍼스 웹도 우도지의 발언을 인용해 우도지의 경기 성향으로 본다면 잉글랜드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과 위험한 협력 관계도 가능하다라며 좋은 호흡으로 상대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손흥민은 탈장 수술을 받으며 회복에 전념해왔습니다. 우도지가 자신의 동선을 명확하게 설정하면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매디슨이 공격 이선에서 손흥민과 나쁘지 않은 호흡을 보여줬다는 것도 긍정적인 전망을 높이고 있습니다. 케인이 미넨 이적이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중앙 공격수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팀 주장이 될 손흥민은 멀티플레이로 상대의 공간 좌우 측면에서 주특기인 가마차기로 상대의 골문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케인의 빈자리에서 손흥민의 다재다능한 능력이 책임감을 더하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TVR은 10일 손흥민과 포든 중 뛰어난 선수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을 받은 레전드 데런 벤트의 반응을 소개해 화제가 됐는데요. 벤트는 현역 시절 토트넘, 아스톤 빌라, 선덜랜드, 풀럼, 찰튼 어슬레틱 등에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276경기에 출전해 106골을 터뜨리며 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입니다. 벤트는 포든이 손흥민보다 높은 위치에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경색하며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포든은 지난 2017-18 시즌 맨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러 프리미어리그 통산 129경기에 출전해 35골을 터뜨리며 5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경험했는데요.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신의 포든은 지난 시즌 맨시티의 트래블 주역 중 한 명으로 맹활약을 펼쳤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의 선배인 벤트는 손흥민이 포든보다 뛰어난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도 벤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포든은 엄청난 선수이자 손흥민보다 우승 트로피가 많지만 손흥민은 지난 수년간 많은 활약을 펼쳤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최악의 시즌을 보냈고 무너져가는 팀에서 활약했다면서도 손흥민은 지난 시즌 14골을 터뜨렸고 세계 최고의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든보다 한 골이 적었다. 손흥민은 포든에 앞서 있고 포든은 손흥민에 근접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량에 대해서 현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신뢰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케 라인이 사라진 것은 팬들에겐 아쉬운 부분인데요. 케인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도 만족감을 드러내며 13일 리그 개막전까지 이적이 완료되지 않으면 토트넘에 남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네니 레비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
4차 제안까지 보낸 지난 목요일 마침내 레비 회장의 허락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영국 타임스에 따르면 미넨은 무려 9,450만 파운드, 약 1,584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넨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지난 2019년 리카 에르난데스를 영입하며 세웠던 기존 클럽 레코드 8천만 유로, 약 1,159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케인도 고민 끝에 미넨행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미넨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에도 잔류를 고려했지만 결국 미넨 유니폼을 입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는 435경기 280골로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 타이틀을 남기고 10년 넘게 함께했던 팀과 작별하게 됐습니다. 히샬리송이 케인처럼 손흥민과 호흡을 맞춰야 하겠지만 케인만큼 날카로운 패스를 뿌려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토트넘은 벌써 새로운 공격수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는 토트넘은 2002년생 공격수 기프트 오르반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케인을 대신해 공격진을 이끌 히샬리송의 백업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의 내년 여름 이적에 대한 힌트가 보여지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 이적설이 났었던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과 손흥민의 친근한 모습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평소처럼 경기장에 나가 동료들을 격려해줬습니다. 첼시에서 뛰다 이적한 마르코스 알론소, 토트넘에서 임대됐다 복귀한 클레망 랑글레 등과도 웃으며 대화를 나눴는데요. 10일 영국 더부트룸은 특히 어젯밤 경기 후 사비가 손흥민에게 한 행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과 바르셀로나의 전설 사비 감독의 만남에 주목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KLDH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사비 감독은 손흥민을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듯 했으나 사비 감독은 다시 손흥민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비 감독은 손흥민과 그냥 이야기만 나눈 것이 아니었는데요. 손흥민의 가슴을 툭툭 쳤나 하면 양손으로 손흥민의 두 볼을 쓰다듬기도 하면서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또 어깨동무를 한 채 잠시 걷다가 손흥민의 뒷머리를 다정하게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애정이 없거나 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이 매체도 사비 감독이 경기 후 손흥민과 사랑스러운 순간을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토트넘의 손흥민을 사랑하지 않나 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바르셀로나 감독은 어제 경기 후 다른 선수들과는 그저 악수만 했다. 하지만 손흥민을 발견하고는 그와 큰 포옹을 나눴다면서 둘은 헤어지기 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면서 사비 감독이 손흥민을 다르게 대우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손흥민에 대한 존경과 영입에 대한 관심으로 대했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바르셀로나가 손흥민과 연결된 적이 있다면서 둘의 만남이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카탈로니아 매체 CCMA가 지난 3월 사비 감독의 바르셀로나가 올여름 토트넘의 7번 손흥민과 계약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부트룸은 분명 이적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손흥민은 적어도 1년 동안 토트넘에 머물 예정이라면서 아마 사비 감독과 손흥민은 어제 서로 포옹하면서 이뤄지지 않은 이적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케인 이적을 보면서 내년에 다가올 손흥민의 이적에 대한 방향도 읽을 수 있는데요. EPL이 아닌 다른 리그로 이적시킬 것이 확실하며 손흥민 정도의 월드클래스는 유수의 빅클럽으로 많은 이적료와 함께 팔려고 할 것입니다. 사비 감독이 손흥민을 원하고 직접 표현한 만큼 내년 바르셀로나는 이에 적합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